네,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희망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이 이 설치에 관련해서 상위법의 강제 조항입니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럼 뭐 상위법에서 이런 그 위원회를 설치해라 뭐 이런 거는 없네요. 예. 예. 의안번호 2014-75 이거 보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2014년도예요. 언제 제출하신 거죠?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했나요? 정례 회기 중에 제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회기 중에 제출했어요? 회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출 날짜가 언제인지 자료를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 조치 1,700만 원 2015년 본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본 예산에 그 수당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 의회에서 이걸 그 삭감 조치를 했어요, 전에. 그 삭감 조치 사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뭐 당연한 그래서 결론이고. 뭐 삭감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에 의해서 그건 삭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삭감한 것이 12월 16일이에요. 그렇죠? 12월 16일. 그렇죠. 예, 12월 16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오늘이 1월 15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2,700만 원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짚어드리고.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그 정례 회기 중에 아마 그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가고 이 제출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접수대장, 의사과나 이렇게 접수대장 좀 확인 좀 해서 정확한 날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정 이유를 보면 군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 세 번째 공약사항 이행 평가, 범군민 화합 실현,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이유로 재정 이유를 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6조의 분과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네. 분과위원회 조항을 보면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첫째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 문화, 예술, 환경, 생태, 생활복지, 공약 이행 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행정조직이에요? 집행부 조직이에요? 이제 자문기구로서 저희들은 이제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제 제정안을 제출했고요. 행정조직이 아니고 이제 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는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또 농업발전 관련은 농업발전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을 구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 행자부의 자문위원회, 위원회 설치 방안에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보통 20명을 못 넘게 해놨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인원을 더 둘 수도 있다. 여기는 40명까지 해놨잖아요, 그죠? 예.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테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9개 분야에 걸쳐서 40명의 분과위원을 두고 합니다. 이게 거의 9개 분야가 아니고 이제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문화예술, 환경생태, 생활복지, 그런 식으로 잘라서 6개 분야입니다. 네. 아무튼
거의 그 행정조직에 그 유사한 그런 식의 이제 명칭과 분야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우리 그 군의 일반 행정조직은 뭐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네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쪽에서는 기존의 행정조직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 조직에서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타당하느냐 또 네. 이런 부분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의 자문위원회가 15,000개 정도가 있어요. 15,000개 정도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한 66개 정도가 되거든요. 예. 우리 무주군의 행정위원회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로 보면 9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 9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런 뭐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문화예술, 기타 등등 그런 거에 맞춰서 각종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97개나 되는 자문위원회가. 이제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무주군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뭐 90여 개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법령에서 또는 조례에서 명시가 돼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런 우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제정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 116조 2에 이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항을 갖고 하고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90여 개 되는 이 위원회는 법령에서 명시가 돼서 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봤을 때 자치단체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고 너무 많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요, 행안부에, 그죠?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 행자부에- 지침서에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시키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하고, 네. 예, 또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을 해서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폐지하고. 예. 예. 그렇게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일 경우에도 최대한 통합을 운영해라. 예,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시군구당 10% 이상 통폐합을 추진을 한다. 뭐 이런 게 예.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전국 평균 66개 정도 자치단체별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97개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폐지하는 계획이 있어요? 위원회 폐지 계획이? 저 숫자상으로 위원회 폐지되는 게 그러니까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 97개의 위원회 중에 예. 지금 현재 우리 비전 기획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예. 만약에 된다면, 예. 중복되는 기능이 97개 중에 반절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칭을 쭉 보니까. 예? 아니 중복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건 없고요. 이것은 일단 자문기구거든요.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이 아니고 비전 기획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이 안 썼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예산도 지금 여기다 1,700만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회 이제 예산은 수당 때문에 이제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예. 위원회가 설립이 되니까 네. 중복되는 유사 기능들은 통폐합한다든가 폐지할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숫자상으로 97개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97개 중에 비정기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한 개라도 더 폐지가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그건 거죠. 있습니다. 그건.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 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인가 되는데 그게 2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네. 아니 기획실에서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인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이제 2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발전,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기획실에서 교육, 문화, 예술, 환경, 생태, 기획실에서 생활복지 관리하고 공약이니까. 있는 이원의 숫자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대적인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 예, 이걸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또 보면은 10조에 보면 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항이 있어요. 10조에. 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나 주민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군민이 선출한 본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도 각종 핑계를 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런 군수가 임명한 이런 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이런 권한을 줘서 그러면은 이 군수가 임명한 이런 위원회가 의회보다도 위상이 더 높은 건가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명시된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이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업발전 같으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자료도 제출도 해야 되고 계획서도 작성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중에도 일상적인 자료가 있고 또 부득이 개별법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이런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이제 차이죠. 네. 예, 지금 말씀을 약간 빗나가는데 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틀린 것 중에 하나는 면책특권의 가부예요. 면책특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함부로 이런 의회 활동의 과정에서 취득한 그런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죠.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처벌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의 본질은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의 견제 감시잖아요. 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면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가장 핵심이 자료 요구권이에요. 지금 지금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셨죠. 부실한 자료 제출하고 안 했고. 기한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 기한도 지났습니다. 2번이나 지났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일개 군수가 임명한 그런 일개 위원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잠깐만요, 좀 들어보세요. 실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는 거 있고 못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예. 근데 못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비밀 관련되는 부분. 그렇죠. 예? 비밀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건 비밀 인가증 이런 게 있을 경우여야 되겠죠. 예. 근데 군사 기밀이라든가 예. 대통령 기록물 이런 거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우리가. 예.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특히 이제 민감한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를 할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통 행정정보공개법을 많이 원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서 개인 비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게 있네요. 우리 지방자치 우리나라 최고 대가라고 하는 최민수 박사가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건데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 의원의 서류 제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법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의원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한 거예요.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은 해드렸다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최민수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그 편지한 그 그 책자에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 책이요. 이제 그 뭐 판례나 이런 데서 이제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번 행정정보공개법과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그러니까 그 책자가 지금 어떤 법률적인 그런 뭐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도 똑같은 내용이 와요. 똑같이 와요. 행정정보공개법에 이 적용을 받는 거는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 국민이에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이 핑계를 대면서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라니까. 안 했다니까요, 제출을. 왜 자꾸 하셨다고 그래요? 본인이 안 받았는데, 2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1차 요구한 자료는 제 기억으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1차 요구했을 때 제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시 요구했는데 또 안 왔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기한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어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면서 자꾸 제출했다고만 우기십니까? 1차분은 제출을 했죠. 단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는 삭제하거나 알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돼 있어요. 근데 이 핑계를 대고 행정정보공개법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의회에는 이렇게 제출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일개 위원회에다가는 조항에다 그런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명시된 그 자료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자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